사람이 신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고 싶으세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냐면 대략 세 가지 속성을 가졌다고 봤어요. 첫째, 신이라면 모름지기 전지전능해야 되죠. 둘째로 나쁜 신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은 지고지선해야 해요. 세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 영생불사해야 하죠. 신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온 전부 예술 장르에 포함되지만 음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무엇보다 템포가 있죠. 이 템포란 단어가 타임의 어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의 예술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연주한 곡을 지금 절대로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미술은 시간을 초월하는 예술이죠. 1000년 전의 그림도 잘만 보관하면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공간의 예술이죠.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예술입니다. 잘 보관하면 영생불사하죠. 그러니 사람이 신이 되는 방법 하나, 미술품으로 탄생하는 것. 동상이 되면 늙질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잘만 가꾸면 영생하죠. 그래서 이 동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신격화였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신처럼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신을 만들었죠. 아테네, 아폴론, 아르테미스, 비너스 이런 대리석성들을 만들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리고 좀 뒤에 이 신에 필적하는 인간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통칭해서 영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영웅의 히어로는 헤테로에서 온 말이에요. 헤테로는 뭐냐면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신과 곰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단군이잖아요. 이분이 헤테로예요. 히어로이고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라든가 아킬레우스라든가 또는 페르세우스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들이 대개가 이 제우스와 사람 사이에서 난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영웅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 준신 또는 그 자체로 신 이런 지위를 가졌던 것이죠. 이런 존재들의 동상 또는 대리석상을 만들어 왔었죠. 로마에서는 그런데 일찌감치 산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죽은 황제들의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고대의 역사관이었어요. 고대인들은 인간은 별 힘이 없고 신이 인간을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위기에 처하면 보통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중간적 존재가 있는데 무슨 스핑크스나 메두사나 동물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아울러 가진 그런 존재들, 미노타우루스 같은 경우도 그런 정도죠. 그런 괴물들이 인간을 괴롭히면 신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이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영웅들의 동상을 만들었죠. 사실은 이런 영웅관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오늘날에는 신의 자리를 기계가 차지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중간자적 존재가 이 시대의 영웅이죠. 아이언맨처럼. 그렇게 이제 그려놨었는데요. 근데 근대 국민 국가가 오면서 점차 이제 이런 식의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국가의 국민들의 정신 또는 생각 이런 걸 동원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살아있는 실존 인물들의 시대가 열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폐에다가 사람 얼굴을 집어넣는 일이에요. 왜 세계 각국의 화폐에는 사람 얼굴들이 들어가 있을까? 첫째는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 얼굴을 가장 잘 알아요. 아주 옛날부터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죠? 남의 기색을 살피는 훈련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사람의 표정은 조금만 달라도 쉽게 그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다른 동물들은 표정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인간이 다른 동물의 표정을,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것만큼 섬세하고 정확하게 살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집어넣는 것은 첫 번째, 위조 지폐를 방지하는데 이것만큼 탁월한 도안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지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지폐에 올리는 것은 화폐에 대한 존경심, 인물에 대한 존경심, 이걸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화폐 도안 회의,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어떤 인물을 올릴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고, 그 화폐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서 평가를 받죠. 링컨이나 또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 화폐에서 빠질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20달러짜리 지폐에 도안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안 빠질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위인으로, 국가적 위인으로 숭배하고 있느냐, 화폐를 보면 돼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인물은 신사임당이죠. 뭐 5만 원짜리가 제일 좋잖아요. 현재로서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도 설마, 그죠? 설마 100원하고 5만 원짜리를 바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화폐 인물에는 좀 묘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부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가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세종대왕이고 제일 젊은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또 두 분의 나이 차이는 200살이 안 돼요. 그죠? 200살이 안 돼요. 반만년 역사인데 200년 안에 살았던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과거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얼굴을 몰라서 그러냐, 진짜 얼굴을. 근데 사실은 이 화폐 도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 전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전부 화가가 창작한 인물들이에요. 세 번째, 신사임당은 신씨인데 남편과 아들이 이씨예요. 나머지 전부 이씨예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 좀 공교로운 특징이 있고, 한때 사용되다가 지금 안 쓰는 인물이 한 분 있었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50년대에는 전 모든 화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을 포함해도 이씨 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시대의 인물들만을 두고 우리 시대의 위인으로 생각하느냐?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생각해 볼 문제겠고요. 이 그림 속으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영생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오래 썼죠. 오래 썼는데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오래 썼지만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옛 사람들 인물화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왕의 어진이라고 그러는데 왕의 초상화조차도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조선시대 27대 왕 중에서 6분 왕의 초상화가 겨우 전해요. 화재로 대부분 없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 그리는데 새로 그리면 그 전에 그린 거는 없애버려요. 영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만 남기는 것이지 여러 개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으로 남기는 것도 일종의 사람을 영생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동상으로 남긴다 또는 석상으로 남긴다, 이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동상 문화가 없어요. 유럽인들이 물론 이제 돌 자체가 대리석과 화강암이 갖는 차이가 있어서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동상으로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려면 만들지 못할 것도 아니었는데 안 만들었어요. 전혀 없었다가 1992년에 가서 북한에서 개성에서 태조 왕건의 동상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왼쪽에 이게 태조 왕건상이거든요. 근데 불상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불상같이 보이죠. 부처님이 됐어요.
신격화한 거죠. 태조 왕건은 특별하게 신격을 부여해서 고려 사람들도 그 동상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조선 왕조 건국 후에 묻어버렸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로마에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상이 로마 황제상으로서 사람의 상으로서 신격화한 그런 사례가 됐던 것인데, 그리고 안 만들었어요, 동상을. 그림도 되게 몰래 선원전이나 이런 곳에 왕궁 같은 경우에서는 잘 비장했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공개를 하고, 각 가정에서도 영정은 거의 쓰질 않았죠. 위패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졌던 것이 우리 문화예요. 사람을 동상으로 바꾸는 것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꺼리는 일이었죠. 그랬다가 이 유럽적 동상 문화, 동상을 만들어서 영웅을 기리고 아니면 위인을 기리는, 근대 이후에는 유럽 각지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에 뭐 통일한 나라를 통일한 사람이라든가 외적을 물리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 계속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벽두부터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동상을 건립하자고 하는 여론이 생겼던 것은 충정공 민용환 선생이 을사늑약에 분격해서 자결한 다음이었어요. 그가 세운 학교가 흥화학교였었는데, 흥화학교 재학생, 교사, 졸업생들이 모여서 동상을 건립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여요. 그랬더니 대한매일신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 재정이 엉망인데,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그때는 돈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무슨 돈으로 동상을 세우겠느냐. 저마다 마음속에 동상을 지어서 천만년이 되도록 그 높은 뜻을 기리자. 그래서 유야미가 됐어요. 두 번째로 동상이 될 뻔한 인물은 유감스럽게도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이토 히로부미의 아부에서 뭔가 잘 보이고자 하는, 이름은 알려져 있질 않아요. 어떤 대신이 먼저 발의를 했어요. 근데 뭐 호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호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황성신문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좀 비아냥거리는 투였죠. 이토공의 수해, 골수와 뼈를 장백산 아래에 묻은 뒤에는 동상은 물론이요 은상과 금상까지라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산 사람 동상은 세우는 게 아니다. 그죠? 동상으로 만드는 건 사람을 신으로 바꿔주는 일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이토가 아직 살아있는데 산 사람의 동상을 세우자는 게 이게 무슨 망발이냐. 여기에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토가 죽었어요. 근데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하얼빈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러자마자 동아찬영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단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동아시아의 영웅을 찬양하는 회. 이토 히로부미를 동아시아의 영웅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제 이토를 영웅 취급하면서 몇몇 정말 일본에 잘 보이고자 했던, 요즘 말로 친일파들이 이 단체를 만들고는 이런 주장을 해요. 전국 모든 백성이 이토 히로부미의 은덕을 입었으니 전국 13도에서 집집마다 10전씩을 걷어서 이토 히로부미 동상을 세우자. 지금 옥인동에 세우려고 했었어요. 전국에서,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건물을 세워서 비각과 동상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에 통감부가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왜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산 이토도 죽이는 한국인인데 죽은 이토 동상이 있으면 그걸 가만히 두겠느냐, 모독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